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매년 이맘때 되면 장마도 오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돌아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가 없었던 2018년 또 19년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상황이 그 당시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아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뜻밖의 복병을 만나버렸죠.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저임금 결정 이슈는 정말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이 델타 변이의 출현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기에 이제 영업 제한과 금지에 해당됐던 사업자분들이 입장을 더 이상 이제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서요. 네.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죠. 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제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였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강화가 된다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 네, 또 제재를 풀게 되면 질병 확산의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냥 너무 어려운 그런 예. 입장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7월부터는 경제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간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의 수준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어떤 선택을 할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긴 합니다만 네. 사업주들 입장에선 마냥 반길 수만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될 임금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또는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는 보입니다. 네, 자, 다만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업주로부터의 사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업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자, 지금이 딱 이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워낙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었기 때문에 매년 7%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2014년에 5,210원에서 아, 2017년 6,470원 정도로 1,200원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가 않았었습니다. 적기는 했네요, 예. 네, 그런데 이 대선 공약을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하게 되면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최종 이제 올리게 되면서 2017년보다도 2,300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보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고용주들에게는 30%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뭐 이런 상황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작년에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이 됐었죠. 네. 제가 이 문재인 정부 1-2기 때는 당시 때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자, 이 부분이 인제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제 지금의 인제 수준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네. 당시에는 이 노동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이 시간당 10,000원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예. 자, 문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상승했음에도 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죠. 네, 실물 경제를 뜯어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말단 경제에서는 오히려 이 늘어난 인건비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제 시급으로 주는 알바 2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 있다고 인제 생각을 해볼 때 네. 최근에 이제 업황이 어려워지니까 또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알바를 1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일을 도와주거나 또는 1명을 줄이고 일을 더 스스로 사업주가 많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뭐 말단 경제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싶겠으나 어쨌든 최저임금에 가장 맞닿아 있는 숙박 또는 요식업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에 고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역시도 굉장한 진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 그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시된 1차 안을 보니까 노동계와 사업주의 입장차가 매우 커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의 1 차는 아주 뭐 한쪽 측면의 일방적인 제시들이기 때문에 네. 괴리 수준은 항상 컸었죠. 네. 자, 이번에 사용자 측은 작년과 같은 수준 8,720 원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안을 냈고요. 네. 노동계 측은 2021 년보다 23.9% 오른 1,800 원을 제시했습니다. 음.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인제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들여서 동결하자는 주장이고요. 네네. 노동자 측은 통계청에서는 최소 생계비를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이 209 시간을 일할 때 시급이 1,800원 정도는 최소 보장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오는 8월 5일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말까지는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텐데 뭐 상당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걱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던데요. 네. 이번에 어떤 흐름 예상하십니까? 네. 자, 현재 경기 상황으로 볼 경우에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들의 업황이 매우 어렵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의 아주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이뤄놓은 상태고 또 적응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 중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업종별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부결 판정이 났다는 건데요. 좀 아,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공통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네네. 만약 민간 소규모 자영업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최저임금이 적용이 좀 됐었다면 노동계 측에서 최저임금 상승안이 뭐 이번에 제시한 게 그나마 좀 힘을 받아서 상승폭을 좀 높였을 텐데 네. 결국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된 이상 올해도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8월 초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교수님 끝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경제제도 관련 이슈에서 결정하는 거 참 어렵다 이런 말씀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특히 더 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큰 인건비 부담 이것들을 맡게 된다면 의지가 완전히 꺾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만큼은 노동계 역시도 좀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